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허영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춘천 스튜디오에 허영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춘천 갑 선거구에서 재선의 큰 일꾼을 만들어주신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쁩니다. 시민과 함께 기쁩니다. 하지만 마음에 큰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습니다. 초선이 아닌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믿음과 기대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큰 성과와 더 훌륭한 활동 결과로 또 증명해 보여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이 제게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좀 다가오게 됩니다. 봄은 완연한 계절의 봄이지만 우리 민생의 봄은 다가오질 않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한겨울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민생 회복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아무쪼록 고맙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재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 대해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 때는 도당위원장 직무 대행도 맡으셨어요. 좀 맡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까요? 네, 이 선거는 사실상 선거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 할 일들이 그렇게 다가오질 않는데 그 전에 준비 기간에 우리 도당이 좀 도당위원장 공백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당 차원에서 8개 지역 선거구에 치밀한 선거 전략과 그리고 후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소 미흡해서 많이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와중에 제가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담스럽고 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8개 선거구 도 전역을 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들에게 죄송한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부담스럽고 막 굉장히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선거 이제 다 지나갔는데 선거 운동 중에 기억에 남았던 점도 있으실까요? 네, 일단 즐겁게 모두 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SNS상으로 제가 뭐 춤도 추고 그다음에 뭐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SNS 홍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뭐 대학생들도 많이 받긴 받지만은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봐가지고 SNS상으로 제가 유세차 몰고 그 학교 수업 끝날 때쯤 학교 앞을 좀 지나가면은 야, 허영이다, 허영이다 그러면서 그냥 초등학생들이 막 유세차도 따라오고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저 친구들은 저 투표권도 없는데 그러면서 했는데 그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한테 가가지고 꼭 그 또 허영 아저씨 응원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응원을 모아줬던 것 같아요. 투표권은 없지만은 우리 춘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선거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미래 유권자들에게도 이제 눈도장을 딱 찍으셨던 네. 걸로. 네,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그 정권 심판론을 많이 앞세우셨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강원도에 이제 표심을 주목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2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좀 예상대로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아쉬운 결과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균형 있게 8석 중에서 한 4석, 4석 정도로 균형 있는 의석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은 이제 2석밖에 저희들은 확보를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이거는 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도민들의 민심도 굉장히 컸지만은 우리 민주당이 아직도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믿음과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강원도 비전과 그다음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비전 정책 마련하고 그걸 잘 실천을 해서 향후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대선 때 강원도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번 선거로 확인한 강원 민심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강원 민심은 원래 강원도는 이제 여당의 국정 안정의 민심을 보이는 경향이 많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뽑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못한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라도 잘 운영할 줄 알았는데 56조 원나 되는 세금도 펑크가 나고 또 외교 활동도 나가면 사고 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모습을 제가 실제 선거 기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운영 기조를 좀 확 바꿔라. 이런 준엄한 그 국민의 명령은 우리 강원도 민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안정론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냐면은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다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을 또 다 당선시키면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믿을 만한 그런 성과를 낸 현역 국회의원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실적으로 좀 노력해달라. 이런 민심을 보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민심 확인을 했고 또 이제 2년 뒤에 있을 지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선거는 그 현 지자체장, 군수들이나 시장 또 도지사에 대한 평가의 장이지요. 그래서 그것 또한 현 총선의 민심, 현 정부와 대통령이 이 민심을 받들지 않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똑같이 현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아직까지는 도민들에게 굳건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현장에서 꼼꼼히 듣고 그리고 지역에 정말 실력 있고 열심인 그런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단체장 그리고 도지사까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 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의원님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재선 의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초선 의원하고 다선 의원하고 곧 재선 의원은 그 중간에 있어서 국회의원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여야 협상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재선 의원들 중에서 간사를 선임을 하게 되거든요. 3선 이상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고 재선 의원이 이제 간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간사는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 그 당마다 원내대표를 뽑게 되면은 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보좌하고 그야말로 여야 협상에 막강한 그리고 모든 전략들을 책임지고 수립해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전략통으로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뽑게 되거든요. 이 원내 수석 부대표도 재선 의원 중에서 뽑게 됩니다. 그만큼 이 재선이 초선의 경험을 가지고 가장 능력 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꽃 중에 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재선의 기회를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 간사나 뭐 원내에 책임 있는 그런 자리를 맡아서 춘천 발전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방금 상임위 간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임위 배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초선 때는 그 어렵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이나 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였는데 운이 좀 좋았기도 했고 시민들이 많이 응원을 모아주셔서 그런데 그래서 국토위에 아직도 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국토위에 다시 배정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그동 4년 동안 뭐 동서고속철도 GTX-B 뭐 제2경춘국도 다양한 이제 인프라 기반들을 잘 만들어 냈으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그다음에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데를 가서 춘천의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체육 관광 관련된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구비하는 일에 좀 매진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으신 분야가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욕심을 좀 많이 늘 내는 편입니다. 네. 네, 선거 기간 동안 중단 없는 춘천 발전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주력할 만한 사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인데 우선 그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진행할 텐데 첫 번째 단계는 내년에 제가 유치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준공을 하고 또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를 유치를 해서 첫 번째 그 국가정원으로 가는 첫 번째 로드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027년에는 이미 지정된 지방정원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춘천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을 완성하는 그런 3단계 로드맵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춘천이 인구가 28만 명인데 이제 35만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기업도시 2.0인 기업혁신파크는 유치를 해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춘천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법을 이제 통과시켜서 혁신도시를 유치해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에 기반해서 수요에너지 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캠퍼스 혁신파크, 그다음에 그 철도 역세권 개발, 그리고 바이오 특화단지 등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호수 국가정원이요. 이 지방정원과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래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방정원 지정이 필수적인 코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먼저 지정을 해서 한 300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27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27년에 완공을 이 돼서 이제 한 3년 운영하면 203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2030년대 그 때를 맞춰 가지고 국제 정원박람회를 그 전에 유치를 해서 30년에 정원박람회를 유치 실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인 국가 정원이 완성되는 코스가 되는 것이죠. 네,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22대 국회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면 이런 건 꼭 하고 싶다 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총선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이태원 참사법 그리고 최상봉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각종 그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법 이러한 총선 민의를 그 실현하는 실천 관련된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급발진 사고가 나면은 급발진을 이렇게 당한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입증 책임을 짓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걸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그것도 꼭 좀 통과시켜내고 싶고 그 다음에 IQ가 70 미만인 우리 장애인들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IQ가 71에서 84까지 이 중간지대 경계선에 있는 지능인들, 느린 학습자라고도 하는데 그 분들이 전국에 한 720만 명 정도 돼요.
의외로 많은 그런 추정치의 분들이 계신데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에 관련된 지원법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꼭 통과시켜서 꼼꼼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하고 싶습니다. 춘천 시민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캠프 페이지 개발, 이건 좀 향후에 어떻게 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캠프 페이지도 벌써 한 뭐 16년, 17년, 뭐 20년 가까이 지금 제대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맨 처음에 거기에 이제 미군 부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오염이 많이 되어가지고 국방부하고 싸워가지고 그 오염 정화 비용을 국방부가 되도록 해가지고 오염 정화 작업을 거의 끝났고요. 지금 이제 문화재 또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춘천시가 거기에 이제 K컬처 사업, 대한민국이 영상, 음악, 뭐 K컬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K컬처 산업을 산업의 중심지로 거기를 잘 좀 계획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특구도 잘 연계해가지고 기존의 시민공원은 뭐 많이 그대로 그 컨셉을 살리고 유휴부지에 그런 K컬처 산업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춘천의 새로운 원도심으로 잘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춘천에서 또 국회까지 출퇴근을 직접 하시면서 근면성실의 아이콘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도 또 출퇴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내하고 또 보좌진들은 웬만하면은 여의도에 뭐 월세라도 좀 잡아서 이번에는 하셔야 된다. 이 뭐 너무 힘든 여정이다 이렇게 만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 의지는 앞으로 4년도 춘천에서 매일 출퇴근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한 21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가 한 4만 킬로 정도 되니까 지구 5바퀴 정도를 돌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그만큼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제 마음과 열정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 50만 킬로미터를 뛴다라는 각오로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출퇴근하시면 시민들과 가까워진다는 느낌 받으시는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늘 이제 춘천에 있게 되면은 춘천의 여러 현장들 방문할 기회가 또 많아지는 것이고, 여의도 앞에 집을 얻고 있으면요 게을러집니다. 이 사람의 그 인지상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데 있으면 조금 쉬고 싶어 하기도 하고, 여의도 바로 앞에 있으면은 여의도 뭐 걸어서 오가면서 동료 의원들하고 또 보낼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출퇴근하게 되면 그래도 여의도에 있기보다는 춘천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민들하고의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힘들더라도 꼭 그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을 믿고 지지해준 지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선거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정말 막말이나 말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늘 현장 찾아다니면서 시민들, 국민들 위로하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품격 있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잘 듣고 정치는 이렇게 말하는 힘보다는 잘 이렇게 듣는 힘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면서 메모하고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대표 일꾼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허영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